내 나이 72세다. 나 자신으로서 살아본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올해로 72. 살면서 이렇게 고요한 새벽이 낯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새벽,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거실, 집안 구석구석에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속의 어둠이 더 깊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 들은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좀 내려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내려놓으라니. 뭘 내려놓으라는 건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건 혹시 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걸까? 저는 젊었을 적부터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22에 결혼하고 24에 처자들을 낳고 26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장사를 했습니다. 두 아이 밥값과 학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 시장부터 분식집, 김밥 가게, 청소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도록 얼음찜질을 하고 학비가 부족하면 저 혼자 굶고 소풍 도시락도 항상 제일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 부모란 원래 이런 거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땐 힘들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생이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명절이면 모이고 생신 때면 작은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는 줄어갔습니다. 그들의 바쁜 일정, 육아, 직장 나는 아무 말 없이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부모는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났고 업체에서 고쳐야 한다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부탁이라는 말조차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활 빠듯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스스로 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가 언제까지 책임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임? 나는 그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쳤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언제까지 저희가 책임져요? 라는 말뿐이라니. 그 순간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올린 내 역할, 내 가치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 희생했을까? 내가 바란 건 고마움도 보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엄마 힘들면 말하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나는 결국 울음이 북받쳐 베개를 꼭 안고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늙은 여자가 되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도 아팠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 4시 반. 잠이라고는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왜 나는 늘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걸까? 그동안 나는 희생하는 엄마 참는 아내 도와주는 할머니 역할들 안에 묶여 살았습니다. 정작 나 자신으로서 살아본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고 싶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위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실을 나는 70이 넘도록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내 삶을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후회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젖은 빗방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거실 어둠 속에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아들에게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마음이 편해지질 않았어요. 언제까지 저희가 책임져요? 저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살아온 세월보다 그 한마디가 저를 더 늙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아이들 어릴 때는 새벽 시장부터 나가 일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비닐봉지를 못 잡을 정도였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쉬지 않았어요. 엄마 힘들어요? 아이들이 묻기라도 하면 아니야, 괜찮아. 늘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다는 말조차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요. 가끔은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항상 괜찮다는 말로 제 마음을 덮어두던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안 됐던 그날 저는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너무 바쁠 텐데 괜히 또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그렇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좀 하셔야죠. 알아서 하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삶 전체가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음소리가 새 나갈까봐 베개를 꼭 붙잡고 울었어요. 그 새벽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깼어요. 아니, 사실 거의 한숨도 못 잔 거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늘 아이들 말에 이렇게 흔들리기만 했을까? 왜 내 삶인데 내 행복은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무엇을 하고 싶지도 몰랐고, 심지어 내가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볼까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어요.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산다는 생각이요. 70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민 날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저는 아들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운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을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어요.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70년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더 당당해 보였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내가 있다. 그 생각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네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해줬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봐요. 그 말 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소파에 앉아 쉬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렇게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몇 년 만에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어요. 늘 집과 시장, 집과 병원만 오가던 제 일상이었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걸어본다는 게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바람은 아직 조금 차가웠지만 그 바람마저 제 기분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할까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제가 젊었을 땐 아이들 손잡고 자주 왔던 곳이었죠. 그때는 늘 바빴고 아이들 챙기느라 제 자신을 느낄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녹색 벤치에 가만히 앉아 버드나무 가지 흔들리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아,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근처에서 노인분 몇 분이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재미있다는 듯 웃고 이야기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저렇게 어울려보고 싶다. 조금 부끄럽지만 그런 소망도 생겼어요. 그러던 중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 형님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예전에 시장에서 김밥 장사할 때 옆가게에서 떡을 팔던 박분자 씨였어요. 아이고,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가족에게서 듣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서 나오다니요. 아니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자 분자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고, 나이는 숫자라니까요.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안 나오니까 내가 서운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 작은 만남이 저를 움직였어요. 분자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어요. 우리도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나도 친구가 필요하지. 나는 왜 늘 혼자 있으려고만 했을까? 집 오던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누군가와 조금 얘기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들 속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 볼까요? 정말 작은 결심이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용기였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제 감정, 제 고독, 제 외로움을 모두 참고 숨기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차리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작은 아들 민수였어요. 큰아들에게 상처받은 이유라 전화를 받기까지 조금 망설였는데 결국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뭐 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형한테도 연락 끊었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아들이 제가 한 말을 전한 걸까? 무슨 의도로? 아니야, 별일 없었어. 저는 애써 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혹시 형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목소리 평소랑 다르네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또 밀려올 뻔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아이들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어요. 저는 늘 가족 안의 다툼을 막으려고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진짜 별일 아니야. 그냥 보일러 때문에 잠깐 얘기했어. 그런데 제 말이 너무 금방 들켰나 봐요. 엄마, 제가 내일 갈게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왜 와? 제가 말하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는 늘 그래요. 본인 힘든 건 말 안 하고 괜찮다는 말만 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평생 참아온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한다. 맞아요. 저는 늘 괜찮다고만 했어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려다 정작 저 자신을 잃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민수가 온다고 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 줄 그땐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 했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과 이제는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며느리에게서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기대가 많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왜 저희 탓을 하세요? 그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시리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평생을 가족에게 줘도 받는 사람이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면 그건 그냥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요. 내가 괜히 애만 쓴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는 동시에 시린 바람이 지나간 듯 아팠어요. 그날 저녁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동생네 집에 갔다 왔다면서요? 응, 그랬어.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힘들었어요? 딸의 말투가 따뜻해서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애써 참았죠. 저는 아직도 엄마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할 말이 많았을 뿐이야. 엄마, 괜찮은 게 괜찮은 거 아닐 때도 있어요. 딸의 이 한마디가 참 크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봤어요. 철없는 남편 대신 두 딸을 책임져 키우던 날들, 장사를 하며 손에 굳은 살이 베어가던 시간들, 아프면서도 병원보다 시장을 먼저 찾던 제 모습,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엄마로 서 있던 저. 나도 참 많이 살았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렇게도 생각됐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동안 가족을 이유로 제 행복을 계속 미뤄왔던 것은 아닐까? 이제는 그 미뤄둔 행복을 조금이라도 꺼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나 여행을 가볼까요? 이전에 저는 언젠가 가야지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단 한 번도 제 발로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늘 나중에라며 뒤로 미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나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틈으로 햇살이 살짝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어머님, 어제 일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바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면 나는요? 내가 받은 상처는요? 저는 차분히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나도 내 감정을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것 같네요. 우리 서로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 문장을 쓰면서 마음 한쪽이 후련하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작은 가방을 꺼내 들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오래 쓰던 지갑 하나. 짐을 꾸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챙기는 삶을 살아볼게요. 그리고 출발 전날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잠시 떠나서 생각 좀 하고 올게. 엄마, 잘했어요. 이번엔 엄마 차례예요. 그 말을 보는데 또 눈물이 핑 돌았네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져서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학생 시절 소풍을 가던 날처럼 마음이 간질간질했죠. 이 나이에 여행을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생전. 처음 제 발로 떠나는 여행이라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기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햇살에 반짝이는 들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그동안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살았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을 두고 왜 그렇게 좁게 살았을까요? 기차는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잠시 시간을 잃은 듯 멍하니 풍경만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나도 이제는 자유구나라는 느낌이 스며들었어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바닷마을이었어요. 사람도 많지 않고 낡은 포구와 소박한 카페 몇 곳이 있는 그런 동네였죠. 저는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는데 가슴속 묵은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싸움, 아이들의 결혼, 손주 돌봄으로 지친 날들, 며느리의 차가운 말, 그리고 나를 잊고 살던 시간들. 바람이 세게 불어오자 마치 그 생각들도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이제 조금은 내려놓을게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죠. 바닷가 옆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그냥 쉬러 왔어요. 아휴, 잘 오셨네요. 혼자 오는 여행이 제일 좋아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선택을 잘했어요라고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죠.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조금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평생 가족 챙기다가 뒤돌아보니 정작 제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톡 건드렸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숙소는 작은 민박이었어요.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죠.
그 밤 저는 멍하니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가족에게 바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네요. 그냥 고생했다고 고마웠다고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눈물이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바다를 보며 아침 산책을 하는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뭉쳐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장모,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이름으로 불리느라 정작 제 이름으로 산 적은 없었구나 싶었어요. 숙소를 정리하고 나오려는데 큰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쉬고 있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엄마 목소리 밝아졌네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엄마, 이번엔 엄마가 행복해지는 법부터 다시 배우세요. 우린 엄마가 없는 삶보다 엄마가 웃는 삶을 더 바래요. 딸의 말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요. 그동안 가족에게 매달리던 마음이 조금씩 놓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열었는데 집안 공기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분명 매일같이 머물던 공간인데 며칠 비우고 돌아온 이 집이 아니라 쉼 없이 책임만 지던 자리처럼 느껴졌네요. 이 집에서 나는 쉬지 못했구나. 잠시 현관에 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이제는 억지로 참지 말자.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로 스스로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제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던 중 며느리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됐어요. 혹시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어머니가 왜 걱정을 해요 같은 비꼬인 말투로 들렸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그냥 담담했어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조금 쉬고 왔어요. 앞으로는 제 생활도 챙기면서 지내보려고 해요. 보내고 나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사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뚝뚝했죠. 죄송해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묘하게 숨이 턱 막혔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말, 사과의 말며느리에게선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한 문장을 더 보냈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너무 기대려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제 역할을 해야겠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도 며느리대로 압박과 부담 속에서 지쳐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리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다녀왔어? 응, 덕분에 잘 쉬고 왔어. 엄마 목소리 좋아서 다행이다. 엄마가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못 챙겨드렸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사는 게 바쁘다는 건 알고 있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는 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 혼자 카페에서 독서, 취미 교실 등록.
집안일도 필요한 만큼만. 일주일에 한 번은 나만을 위한 외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처음엔 걱정되었지만 살아보니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죠. 며칠 후 며느리가 조심스레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묵묵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래요. 서로 너무 노력하느라 지친 거죠. 앞으로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해봐요. 며느리는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네, 저도 노력할게요. 그 순간 오랜 갈등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가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거죠. 며느리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 앉아 있는데 마음 한쪽이 참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서로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쌓일 만큼 쌓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 한쪽에서 삐죽한 감정이 튀어나왔을 텐데 이제는 그 미묘한 감정조차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다녀간 그 다음 날 아들이 잠깐 들렀어요. 엄마, 요즘 집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아들이 이런 말을 해주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저 제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 아들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웃는다는 건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구나. 이전에는 내가 조금만 쉬면 미안했고, 내가 행복해도 괜히 죄책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초급 수채화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날 수업에서 제 또래의 여성분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그냥 시간이 좀 나서요. 저도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야 제 시간이 생기네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크게 공감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같이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분도 저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다가 최근에서야 자기 삶을 찾기 시작한 분이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속 외로움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저 먼저 당연히 맞춰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계획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보면 좋겠네요. 혹시나 며느리가 실망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일정 괜찮을 때 알려주세요. 저도 맞출게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서로 너무 힘들게 맞춰오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씩 조율이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오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조용한 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네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던 시간. 기쁨도 있었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마저도 조금은 이해해지고 조금은 용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족도 나도 모두가 서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다음 주가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함께 집에 왔어요. 며느리는 예전보다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고 아들은 늘어진 분위기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손주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를 품에 안는데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어요. 가족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 일정에 맞춰요. 저희도 너무 기대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해요. 네, 어머니. 이 짧은 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가족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이 조용해지자 오히려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녀가면 허전함부터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가족의 발걸음이 가벼워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옛날 같았으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긴장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조금은 안정돼 있었어요.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모실게요. 그 한마디가 전보다 훨씬 달라진 며느리를 느끼게 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구는 건 아닌가 하고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말을 기다렸어요.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 일, 육아, 집안일. 그리고 어머니를 챙기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화가 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를 어머니께 괜히 돌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눈을 마주치는데 정말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요, 나도 많이 부족했어요. 우린 서로 너무 바쁘고 지쳐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고개를 들더니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의지하기 전에 제가 제 역할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오래된 매듭이 하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등 위에 살짝 제 손을 얹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는 놀란 듯 제 손을 보다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외로우셨죠? 응,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이 서로에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같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며느리가 엄마 만나고 오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늘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좋았어. 서로 마음이 풀린 것 같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다시 따뜻해질 줄 몰랐어요. 엄마가 여행 다녀온 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돌보니까 가족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더니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따뜻한 조명을 켜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늦게야 나 자신을 돌보려고 한 걸까?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느라 내 감정은 늘 뒤로 밀려났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며칠 뒤 며느리와 손주가 집에 찾아왔어요. 손주는 쑥스러워하면서 한 장의 카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카드를 펼치니
아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아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며느리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웃음 지켜드리는 가족이 될게요. 그 문장을 읽는데 목이 뜨겁게 잠겨왔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그 카드 한 장에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내가 있어줘서 참 고마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날, 저는 커튼을 천천히 걷으며 한숨 돌렸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던 숨이 이제야 제 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내 마음도 내 삶도 조금은 편안해졌네요. 그날 오후 손주와 함께 작은 공원에 나갔어요. 손주는 뛰어다니며 웃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할머니, 이거 같이 그릴래요? 손주가 작은 색연필과 종이를 내밀었어요. 함께 그림을 그리며 손주의 웃음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과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그리자. 말하면서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 참았던 사랑, 그리고 놓쳤던 순간들이 이렇게 작은 시간 속에서 모두 회복되는 것 같았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탁에 앉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을 솔직히 나누는 자리였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우리가 잘못한 걸 알겠어요. 엄마가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는데 우린 엄마 마음을 잘 몰랐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저도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먼저 행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같이 행복해요. 그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상처가 조용히 녹아내리며 집안 공기까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혼자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야 내 삶을 찾았구나. 내 마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 때론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음을 느꼈어요. 고생 많았어요, 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스스로에게 말하니 가슴속 오래된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일상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아침에는 혼자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낮에는 취미와 소소한 여행으로 시간을 즐기고, 가족과 만날 때는 서로 존중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이렇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이제 가족과 저는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손주와 웃으며 그린 그림, 가족과 솔직하게 나눈 대화 속에서 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족과 나 자신을 동시에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70년의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주고 참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저녁이 깊어가자 집안은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손주가 잠들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죠. 이제 나도 우리 가족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차분히 울려 퍼졌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니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비로소 나의 삶과 가족, 두 가지 모두를 품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